안녕하세요, 여러분. 국가공인 자격증 전산세무 2급 과정. 오늘은 17번째 시간으로서요. 부가가치세 매입세 계산에 대해서 학습을 할까 합니다. 우리 전 시간까지 우리 가세 표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그 가세 표준에서 곱하기 10%를 하게 되면 매출세액이 되잖아요. 이러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납부세액이 계산되는데요. 오늘은 매입세액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념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매입세액이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우리 전 시간까지는 가세 표준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를 배웠기 때문에 공급하는 자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 중심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거래 징수 당한 부가가치세를 의미한다라고 돼 있네요. 거래 징수 당했으니까 공급받는 자가 매입 가격에다가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대가를 지급을 했겠다,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거래 징수당한 매입세액은요, 적적 증빙을 수취하여야지만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부가가치세를요, 이론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원래 이런 적적 증빙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 매입액이라고 한다면 그 매입액에 곱하기 10%를 해서 매입세액으로 차감해 주는 게 맞거든요. 하지만 우리 부가가치세 특징에 대해서 공부를 앞선 시간에 해 보았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어떤 공제법을 채택하고 있었나요?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적용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런 적격 증빙, 세금 계산서를 이야기하겠다, 그죠? 이러한 정당한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여야지만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거지, 아무리 매입세액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영수증을 수취하게 되면 우리 간이 영수증 뭐 이런 것들 전 시간에 공부를 했잖아요. 이런 간이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조금이라도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요, 적격 증빙인 이런 세금 계산서를 잘 공급 시기에 수취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셨죠? 매입세액은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우선 세금 계산서 수취분이 먼저 합계가 이루어질 거고요. 그리고 예정 신고 때 누락한 것들 확정 신고를 하면서 포함해서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산해 주고요.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자, 이게 무엇이냐면요. 공급하는 자가 고의나 또는 실수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했을 경우에 거꾸로 매입자인 공급받는 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거든요. 자, 이 금액도 적격 증빙서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더해주고요. 그리고 그 밖에 공제 매입세이라고 해가지고요. 자, 의제 매입세 가산해주고 재고 매입세에 더해주고 변제 대손세액 차감해주고 이렇게 합계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세금 계산서 수취부는요. 자, 일반 매입분이 있고 고정자산 매입분이 있어요. 고정자산은요, 사업에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자산을 매입하면서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을 때 여기에다가 금액을 합계액을 기재를 해주면 되는 거고요. 이런 고정자산 매입분을 제외한 매입분을 일반 매입분이라고 얘기하기를 합니다. 이런 일반 매입이든 고정자산 매입이든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에 한해서 금액을 이렇게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예정신고 누락분은 예정신고할 때 깜빡하고 누락했던 부분을요, 확정신고 시에 반영을 해가지고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는요,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해가지고 세무서장에게 확인을 받아서 발행하는 세금 계산서고요. 이것도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매입세액을 합계를 냈어요. 자, 합계를 냈는데요. 자, 그중에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어떠한 사유에 해당이 되게 되면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하였다 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안 해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라고 합니다. 어떤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는 세금 계산서 수취분을요, 여기에다가 기재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자, 요 계산 구조가 어떤 거냐면 이게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에 지금 서식을 제가 표로 표현을 해 놓은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제가 중요한 개념을 한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요, 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요, 세금 계산서 수취분에 한해서만 여기에 금액이 기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우리 일반 매입분 중에서 비용용 승용 자동차에 주유를 했어요. 자, 우리 이 기름값에도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어 있겠죠. 자, 만약에 신용카드가 아니라 우리가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세금 계산서를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 일반 매입분에다가 기재가 되고요. 자, 가령 우리 매입 부담한 매입세액이 1,000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1,000원을 여기다가 기재를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비용업용 소형 승용차 유지와 관련된 지출이기 때문에 불공제 사유에 해당됩니다. 뒤에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1,000원을 적어줍니다. 자, 그런데 불공제이기 때문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니까 공제받는 금액의 반대 부분을 써줘야 되겠다. 그죠? 그러면 차감계가 영원히 이렇게 돼버립니다. 아셨죠? 세금 계산서 수취분은요, 일단은 요 위에 다 적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불공제 사유에 해당된다면 다시 한 번 더 요 밑에다가 적어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안에는요, 우리 신용카드, 그러니까 우리가 주유를 하면서 만약에 법인카드를 긁었다. 그 법인카드로 긁었을 때 우리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수취를 할 거거든요. 그 신용카드 매출 전표에 보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구분하여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공제 가능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상의 매입세액은요, 이 그 밖의 공제세액에 합계가 됩니다. 그런데 비용업용 소형 승용차에 주유를 하면서 신용카드로 긁은 거잖아요. 그러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넣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에는요,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계를 해줄 거거든요. 자, 그런데 애초에 비용업용 소형 승용차에 주유로 사용을 했다. 그럼 애초에 넣지를 않는 겁니다. 아셨죠? 자, 비교를 하자면 세금 계산서는요, 여기 세금 계산서 수취분에다가 먼저 적고 그리고 나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다가 반대부호로 금액을 기재하면 되고요. 신용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은요, 애초에 불공제 사유에 해당되게 되면 애초에 적지 않는 겁니다. 그 말은 곧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 영수증 중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만 적는 거지 불공제세액은 적지 않습니다. 아셨죠? 이 부분 나중에 계산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위에 합계액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차감하게 되면 이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의 합계액이 나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매입세액이 공제 대상이 되느냐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다. 그죠? 자, 우리가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되려면 아래처럼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세금 계산서를 수치를 해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이러한 수치한 세금 계산서는요, 다음에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세금 계산서를 수치했다는 사실만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는 게 아니고 일단은 세금 계산서를 받은 상태에서 실제로 그 매입한 그 내용물들이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급받은 매입세액이어야 됩니다. 또는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한 제하의 매입세액이어야 됩니다. 그 말은 이 세금 계산서 수치분 중에서 사업하고 무관한 매입액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전부 다 영수증의 일종이지만 공급가액과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구분기재하고 지금처럼 요건을 갖춘다면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공제 가능하다고 하네요. 자, 첫 번째는요. 일단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제출해야 되는 부속 서류 중에 하나가 이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라는 게 있거든요. 이 수령 명세서를 먼저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 영수증을요. 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간 보관을 한다면요.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 영수증을 수치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음은 매입세액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를 잘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보다는요.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이 더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어떠한 상태로 받게 되면 공제가 안 되는지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면세 사업자나 또는 간이 가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랑 현금 영수증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면세 사업자는요, 애초에 공급할 때 매입세액 자체가 없습니다. 공급가액만 있을 뿐인 거죠. 그러니까 매입세액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다는 겁니다. 간이 가세자는요, 영수증만 발급 가능한데 포스기가 있거나 하게 되면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 영수증을 발급 가능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간이 가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 영수증으로는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세금 계산서 발급 금지 업종 사업자가 발급한 겁니다. 자, 우리 전 시간에 세금 계산서 발급 금지 업종 살펴봤어요. 목욕탕, 미용실, 이발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사업자가 발급한 것은요.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요.
자,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에 해당할 때는요,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자, 요 세 번째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는요, 강의 후반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공제 불가능한 사유 요거 꼭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정신고 누락분은요, 다시 확정신고 시에 반영을 하게 된다면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봅니다. 물론 이런 세금 계산서나 또는 이런 공제 가능한 신용카드 매출점표, 현금 영수증을 수취했다는 가정이 있어야 되겠지요. 자, 그래서 어떤 착오나 또는 어떤 실수로 예정 신고할 때 매입세액을 누락을 시켰다면요, 다시 확정 신고 기간 때 반영을 해가지고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매입세액은요, 언제를 공제 시기로 보느냐, 이거 중요합니다. 간단한데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개념과 관련된 내용들이거든요. 이러한 매입세,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의 공제 시기는요, 제하 또는 용역을, 자, 요거를 외우셔야 됩니다. 요거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 신고 기간이나 가세 기간에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자,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자, 매입세액은 사용한 시점에서 공제해야 된다. 어떤 표현이냐면요. 자, 이런 거 있어요. 자, 1기에 매입을 했습니다. 자, 이때 매입세액을 우리가 부담을 했겠지요. 그런데 이 1기 매입분을요, 자, 2기에 사용했대요. 그러니까 계속 재고 상태로 남아있고 2기 때 사용했대요. 그때 이 매입세액, 재고 자산을 구입함으로써 부담한 이 매입세액은 1기에 공제하느냐, 2기에 공제하느냐. 자, 이렇게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을 해야 되겠나요? 원칙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공급받는 날이 속하는 가세 기간에 공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기에 매입했으면 1기 때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요거를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우리 1기예요. 1기. 1기의 예정 신고 기간은요. 자,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를 가세 기간으로 3월 31일까지를 가세 기간으로 해서요. 4월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1기 확정 신고는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해서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물건을 2월 5일 날에 매입을 했어요. 이 매입과 관련된 공제 시기는 예정 신고 기간에 포함이 되겠다. 그죠? 여기에 포함이 돼 가지고 4월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할 때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만약에 이때 누락을 했어요. 누락을. 그러면 7월 25일까지 확정 신고 기간분 있죠. 자, 이 기간분 신고를 할 때 누락된 것을 이렇게 포함을 해가지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공제 시기는 뭐 사용한 시점, 뭐 다른 시점 다 필요 없고요. 공급받는 날이 속하는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가세 기간에 공제를 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정말 중요합니다. 시험에 매입세액 관련해서 문제가 나온다면요. 이게 일단은 나온다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자, 아래의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요. 부담한 매입세액은 불공제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가령 자, 우리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자, 차변에 자, 원재료를 자, 100원 주고 매입을 했어요. 그럼 우리 부가세를 부담을 하겠다, 그죠? 이렇게 10원. 자, 대급금이라고 합니다. 자, 대변에 뭐 현금을 주고 샀대요. 이렇게 110원. 자, 이렇게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할 때, 자, VAT 대급금으로 올린 것은요, 부가치세 신고서상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공제받는 매입세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이런 불공제 사유가 해당이 된다. 그러면 회계 처리를 애초에 이렇게 합니다. 자, 차변에 원재료 110원, 대변에 현금 110원. 여러분들 개떡같이 쓰더라도 찰떡같이 잘 알아들을 수 있죠? 자, 요렇게 VAT 10원이 어디로 간다? 그렇죠. 매입가액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매입세액 공제는 받지 못하지만 소득세법상 또는 법인세법상 경비 처리는 가능하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자, 첫 번째 불공제 사유입니다. 첫 번째는요, 세금 계산서 수치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불분명하게 작성된 세금 계산서를 수치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할 때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들어봤잖아요. 공급하는 자의 등록번호, 성명,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그리고 작성 연월일. 자, 이렇게 네 가지가 우리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데, 이러한 필요적 기재사항이 오류가 있게 되면 정당한 세금 계산서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러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자, 수치하지 않거나 또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혹은 일부가 누락이 된 상태라면요,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자,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라는 게 있는데요. 자, 이게 뭐냐 하면, 자, 세금 계산서를 다 수치를 하게 되면요, 하나의 합계표로 이렇게 또 만들거든요. 자, 이런 합계표가 미제출되거나 불분명하다면 이 또한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이런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불공제 사유입니다. 3번,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다. 그죠? 자, 이것을 우리는 업무 무관 비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업무 무관 비용은 당연히 사업에 사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 받으면 안 되겠다. 그죠? 또한 이 업무 무관 비용은 소득세법상, 법인세법상 비용 처리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전제로 깔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해서 자, 구입할 때, 그리고 임차할 때, 그리고 유지할 때, 이 임차가 부가세법상은 렌탈을 의미하는 겁니다. 리스는 어차피 부가세가 달라붙지 않거든요. 자, 비용업용 소형 승용차를 구입을 할 때 우리 개별 소비세도 부담하지만 부가가치세도 부담을 하거든요. 그 부가세액, 렌탈했을 때의 부가세액, 그리고 유지라는 게 어떤 게 있죠? 우리 기름 넣거나 또는 자동차를 고치거나 타이어를 교체하거나 또는 주유를 하거나 다 이런 것들이 유지 관련 비용이잖아요. 그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 사유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1000cc 초과 경차 있죠. 경차는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차는 1000cc 이하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런 비용로 소형 승용차는 뭐 8인승 이하면서 뭐 1000cc 초과고 뭐 폭, 길이 뭐 이런 것들을 제한을 시켜놓은 게 있는데요. 자, 여기서 경차를 운행을 하게 되면요, 요거는 비용용 소형 승용차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비영업용에 대해서 조금 어감이 조금 그런데요. 자, 이 비영업용이 업무와 무관한 거냐? 그게 아니고 영업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그냥 업무용, 소형, 승용 자동차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 거예요. 업무용으로 사용은 해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접대비 관련된 매입세액도 불공제 사유에 해당이 되고요.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또한 마찬가지로 불공제 사유고요.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 그러니까 토지를 취득하거나 또는 토지를 조성, 그러니까 풀이 무성하거나 또는 언덕이 있는 땅을 샀을 때 평평한 땅으로 만들려고 우리 토목공사 하죠. 자, 토목공사를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가 부담이 되거든요. 자, 이러한 것까지 안 된다는 거예요. 조성 아셨죠? 네, 토지를 취득하는 거 또는 토지를 이렇게 조금 사용하기 위해서 조성할 때 드는 매입세액 또한 불공제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입니다.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은 사업자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불이익을 주는 거죠. 자, 하지만 가세 기간이 끝난 후에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봅니다. 자, 아셨죠? 자, 이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는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깨끗하게 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제는 의제 매입세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부가치세 신고서상에 합계액 바로 위에 보면 그 밖에 매입세액이 있다. 그죠?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떤 거냐 하면, 자, 우리 사업자가 어떤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해서요. 이 원재료로 제조나 가공을 한 다음에 어떤 창출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요. 당연히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하겠죠. 그런 경우에 이런 원재료 매입가액의 102분의 2 등 상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의제 매입세액을 도입한 이유는요. 우리 면세 공부하면서 제가 살짝 얘기해 준 게 있는데 어떤 뭐 한수 효과, 뭐 누적 효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불완전 면세 제도가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 면세 제도가 불완전 면세 제도가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러한 불합리화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의제 매입세 공제라는 개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떤 게 있냐면요. 자, 우리 어떤 그 원재료 공급상이 있어요. 원재료 공급상. 자, 이게 배추라고 한번 해볼게요. 배추. 자, 이 원재료 공급상은 농부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어떤 그 배추만 취급하는 도매상 이렇게도 될 수 있겠다. 그죠? 자, 이렇게 사업자 A가 있어요. 자, 이 사업자는요. 이 배추를 이용을 해가지고요. 김치를 제조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 소비자에게 판매를 할 건데요. 자, 김치를 어떻게 해요? 자, 포장을 해가지고 소비자한테 팔 건데요. 자, 이 배추 자체는 면세 원재료를 매입을 한 건데요. 김치를 포장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게 되면 가세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가세를 할 때 자, VAT를 소비자가 부담을 해야 되니까 이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자, 이 면세 매입가액의 일정액을 의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다시 개념으로 와서 한번 볼게요. 면세 농산물들을 원재료로 해서요. 자, 배추를 원재료로 해서 자, 우리 면세에서 배웠어요.
미가공 우리 그 식료품 같은 것들 있죠. 자, 국내산이든 그리고 수입산이든 다 면세를 한다. 왜냐하면 의식주 중에 식자잖아요. 그렇죠? 식. 자, 먹는 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배추는 기초생활 필수품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면세되는 원재료로 해서 제조 가공한 자, 배추를 이용해서 김치를 만들었어요. 자, 제조 가공한 제하가 김치가 되는 거예요. 이 김치에 대해서 가세하는 경우에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만약에 배추를 사와서 김치를 제조하는 게 아니고 마진을 더 붙여가지고 소비자에게 배추를 그대로 판다. 하면 이것도 면세가 될 거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의제 매입세 공제를 해주지 않아요. 가세되는 제하를 만들어서 가세가 되었을 때 그때 그 원재료에 대해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의제 매입세액은요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면세 농산물을 사면서 그 대가를 지불했다, 그죠? 자, 이 매입 가액에다가 공제율을 곱해주면 됩니다. 자, 공제율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쉽죠? 의제 매입세액은 매입 가액에다가 단순하게 공제율만 곱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면요, 우리 제출해야 되는 증빙서류가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제출해야 됩니다. 자,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자, 내가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을 겁니다라고 하는 신고서가 하나 들어가야 되고요. 자, 그리고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우리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가 되겠다, 그죠? 자, 하지만 면세 농산물을 매입함으로써 받은 거기 때문에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가 되는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면세 물품을 매입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다. 그죠? 자, 그리고 만약에 계산서 이런 것들을 안 했으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 신카로 매입을 했다면 요거를 제출하면 되겠다. 그죠? 자, 그런데 요거 조금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 자, 제조업자가 제조업자예요. 제조업죠. 자, 음식점 아니에요. 음식점 아니에요. 제조업자. 아까처럼 배추로 김치를 제조한다. 이런 사항이에요. 자, 농어민으로부터 농산물 등을 공급받는 경우 자, 이런 거 있죠. 우리가 김치를 크게 제조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미리 어떤 지역에 밭대기 같은 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초에 뭐 한 포기당 내가 1,000원을 주겠소. 그 연도가 풍년이 되어서 배추값이 500원이라도 1,000원을 주는 거고요. 밭대기라는 게 그렇죠. 만약에 흉작이라서 배추 한 포기가 금배추가 되어가지고 한 통당 시가가 10,000원이라도 1,000원만 주면 되는 거다. 그죠? 자, 그래서 누가 이익 보고 손실 보고 그거는 그때 상황마다 다른 건데요. 자, 이런 제조업자는요. 농어민으로부터 농산물 등을 공급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그때는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만 제출을 하더라도 의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거고, 자, 우리 음식점은요.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받게 되면 안 됩니다. 계산서를 받으셔야 돼요. 아셨죠? 그런데 농어민은 사업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산서를 발급해 줄 수가 없습니다. 제조업자만 가능한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요거 딱 체크를 좀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의제 매입세 계산을 할 때 여기 매입 가액에다가 공제율을 곱하잖아요. 그럼 이 매입 가액은 어떻게 산정이 되느냐? 요렇게 산정이 됩니다. 자, 배추를 배달할 때 부담하는 이런 운임이라든가 또는 배추가 운송 중에 소실될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보험 같은 것을 가입을 하고
어떤 보험료를 지출했다. 자, 이런 부대 비용을 제외한 가액을 매입 가액으로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매입 가액이지 자, 부대 비용은 안 된다. 아셨죠? 자, 우리가 어떤 회계를 공부하게 되면 취득 가액을 산정을 할 때 각종 부대 비용을 가산시키잖아요. 자, 그 개념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의제 매입세 공제를 줄이려고 하는 국가의 의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수입 농산물이다. 그러면 간세의 가세 가격을 우리는 매입 가액으로 하면 됩니다. 그럼 이런 의제 매입세 계산을 하고 나면요. 자, 언제 공제를 해 줄 건데 라는 것도 알아야지 우리가 신고서를 밀어 넣을 수가 있잖아요. 의제 매입세 공제는요. 자, 예정 신고 때도 가능하고요. 확정 신고 시에도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전 시간에 배운 대손세 공제 언제만 가능하죠? 그렇죠. 확정 신고 기간에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의제 매입세 공제는요. 예정 신고나 또는 확정 신고 시에 둘 다 공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신고 기간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원칙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용 시점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1기 때 배추를 매입을 해가지고 자, 2기 때 김치를 만드는 데 사용을 했다. 그래서 계속 재고로 남아 있었다. 그래도 의제 매입세 공제를 해줘야 되느냐? 해줘야 됩니다. 매입했을 때 그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의제 매입세액은요 좀 독특한 게 있는데요. 예, 정산이라는 게 있어요. 정산. 자, 이게 뭐냐 하면요. 자, 이 사업자는요 딱 이런 게 있어요. 자, 한도가 자 1기 때, 자 1기라고 한다면 예정이 있고 확정이 있잖아요. 자, 예정 신고 기간, 확정 신고 기간을 자 우리 1기잖아요. 자, 이게 자 1월 1일부터 자 3월 31일, 곧 4월 1일부터 자 6월 30일 이렇게 된다, 그죠? 자, 만약 예정 때 100원이라는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았어요. 자, 그런데 정산을 하거든요. 확정 신고 때 보니까 내가 1기 전체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50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확정 신고 시에 계산을 할 때는 200원을 계산되었지만 합치게 되면 300원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1기 때 총 한도는 150원이 산출이 되었어요. 그러면 눈물을 머금고 어떻게 해야 돼요? 200만 원을 날리고 50원만 의제 매입세 공제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정 신고 기간 때 의제 매입세 공제 계산을 할 때는 한도를 적용할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가 확정 신고 시에 한도를 계산한 다음에 요거 예정 거를 포함해 가지고 정산을 합니다. 그거는 확정 신고 시에 합니다. 논리상 확정 신고 시에밖에 할 수가 없겠다. 그죠? 네, 요거 기억을 해 줘야 돼요. 자, 그렇다면 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우리 자, 여기 이 가세 표준을 그냥 여기 매입가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매입가액. 자, 매입가액인데요. 이 매입가액을 다 쓰게 되게 되면 약간의 문제점이 발생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요 매입가액을 적용을 하지만요. 실제로 한도를 계산할 때는요. 너가 요 매입가액을 쓰게 되게 되면 너무 한정 없이 받을 수 있으니까 팔았는 것만큼 우리가 한도를 볼 거야 라는 개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한도 계산을 할 때는 네가 팔았는 금액에 비해서 내가 공제를 해줄 거니까 가세 표준에다가 공제율을 곱하고 한도 비율을 곱하면 공제 한도가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정 신고 시에는 여기 매입가액에다가 공제율을
한 금액을 바로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한도를 계산한 다음에 일기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총 금액을 계산하고 그런 다음에 이 학정 신고 기간에 계산한 금액 중에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이렇게 날리는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우리 의제 매입 세액을 계산하는 것 그리고 한도를 계산하는 것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세법이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껴지는 게 이런 것들 때문인 거죠. 너무 많아요, 숫자가. 이거를 외우지 않으면 시험을 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다행스럽게 우리 수준의 난이도 시험에서는요, 이거를 다 외워서 그 시험을 치르는 그런 문제들은 잘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유를 묻는 문제가 나온다면요, 그 문제는 이번 회차에서는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주 필수적인 것들만 외우고 들어가더라도 우리 시험을 치르는데 지장이 없으니까요. 다 외운다는 생각보다는요. 필수적인 것은 좀 외우고 가자라고 조금 마음을 생각을 주세요. 자, 의제 매입세액 공제율은요. 여기 있고요. 자, 한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우리 한도율은 요 밑에 있습니다. 자, 공제율을 먼저 볼게요. 자, 일단 그 2회라고 돼 있죠? 2회. 그게 102분의 2예요. 자,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면 그냥 다 2회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음식점도 아니고 제조업도 아니면 그냥 다 2회로 계산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사업자가 음식점이다. 그러면 이렇게 또 달라집니다. 가세 이용 장소는요. 원칙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법인은요. 법인 음식점이 되는 거죠. 106분의 6입니다. 그리고 개인 음식점이나 또는 간이 음식점이다. 그러면 이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자, 개인이나 간이 그러니까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 및 간이 가세자는요. 108분의 8입니다. 108분의 8입니다. 하지만 가세 표준에 따라 가지고 109분의 9를 적용할 때가 있는데요. 그냥 개인 일반 가세자는요. 가표가 2억 이하일 때, 간이 가세자는 가표가 4억 이하일 때 109분의 9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좀 체크해 주시고요. 요거 체크해 주시고 요거 좀 체크를 좀 해주세요. 자, 개인 또는 간이 가세사의 음식점은 108분의 8입니다. 그런데 가표가 2억, 4억일 때는 109분의 9를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제조업입니다. 제조업은요, 일반적으로는 102분의 2를 적용합니다. 자, 그런데 중소기업이나 개인 사업자는 104분의 4입니다. 104분의 4. 재분업이나 이런 업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나 간이 사업자는요. 106분의 6입니다. 자, 2, 4, 6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자, 그래서 요거 조금 체크를 해서 암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도는요. 이렇게 됩니다. 음식점이냐 아니냐라고 구분이 됩니다. 개인 사업자는요. 법인은 그냥 40%로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외울 게 없는데요. 개인 사업자들은요. 음식점을 운영하실 때는 가세 표준이 1억이야, 2억이야, 2억 초과되었을 때 65, 60, 50% 이렇게 한도율이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5%가 떨어지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마이너스 10%가 떨어지네요. 그죠? 2배로 증가를 하네요. 하지만 기타 업종은요. 일단 55%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애매하게 여기 중간에 딱 시작한다. 그죠? 그리고 나서 10% 떨어진 한도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음식점 기준으로 외운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애매하다. 그리고 10% 떨어진다. 이렇게 외워주면 되겠다. 그죠?
그리고 가표는 기준이 2억입니다. 아셨죠? 그래야지 이 기타 업종까지 외우기가 좋거든요. 자, 여러분들한테 강제하고 싶진 않지만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요 기본적인 율 같은 경우에 있죠. 제가 체크해 준 것들, 이런 것들은 조금 외우고 계시는 게 나중에 말 문제를 맞추기가 좋습니다. 외우고 있으면 1초짜리 문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주의를 해서 기억을 해주세요. 109번의 9는 요거는 또 개정된 법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외워놓으면 또 좋잖아요. 그죠? 자, 이번에는 공통매입세계의 안분 및 정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전 시간에는요, 우리 공통으로 사용하는 재화를 공급했을 때, 그러니까 처분했을 때의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자, 이번에는요, 공통으로 사용할 재화를 매입했을 때 한번 해봐요. 자, 제가 신문사를 하나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건물이 있어야지 제가 여기 들어가 가지고 사무도 보고 그리고 신문도 찍어내고 그럴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건물을 지금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매입. 자, 그런데 매입 대가에다가 부가가치세까지 부담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자, 이 신문사 어떻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신문을 공급할 때는 당연히 면세입니다. 하지만 신문에 광고를 싣게 되면 그 광고에 관련돼서는 가세가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이 신문사는요, 이렇게 면세 사업과 가세 사업을 같이 영위하게 되는 겸용 사업자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겸용 사업자가 면세와 가세에 공통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금처럼 건물인 재화를 매입을 한다면요, 공제되는 공제되는 매입세액과 또는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우리가 계산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는요,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계산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아닙니다. 우리가 건물을 구입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걸 공통 매입세액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조금 달라지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불공제 매입세액을 구할 때는요, 해당 가세 기간에 면세 비율을 사용합니다. 자, 우리 공통 사용 재화를 공급을 했을 때는 직전 가세 기간에 대한 가세 비율로 가세 표준을 잡았다. 그죠? 여러분들 기억나나요? 서로 번갈아 가면서 비교를 하면서 암기를 해야 됩니다. 공통 매입세액 중에서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이렇게 뽑아내려면요, 면세 비율을 사용할 때 해당 가세 기간의 면세 비율을 사용을 합니다. 자, 이유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공통 사용 재화를 매각을 하게 되면, 자, 공급을 했는 거죠. 자, 근데 가세 기간 중에 발생을 했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세금 계산서를 공급 시기에 발급을 해야 되죠. 그런 문제도 있고, 자, 기중에 이미 공급을 했기 때문에 그 해당 가세 기간에 가세 비율이나 면세 비율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아셨죠? 없어요. 그 당시에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직전 가세 기간에 가세 비율로 가세 표준을 잡는 거예요. 하지만 매입세액을 우리가 공제받는 거 또는 불공제 받는 거는요, 신고 기간 때 한다. 그죠? 자, 그래서 해당 가세 기간에 면세 비율로 우리가 불공제 매입세액을 산출을 해내는 그런 논리로 되어 있는 거다. 그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부연 설명을 드리니까 조금 이해하기가 좋다. 그죠? 자, 여기서 총 공급가액은, 자, 면세 사업에서 발생한 공급가액과
가세 사업에서 공급된 이 합계 금액인 총 공급가액이라고 한다. 그죠? 그리고 나서 면세 공급가액 비율을 분자로 놓고 나면 여기서 면세 비율이 계산될 거잖아요. 그죠? 면세 비율만큼 어떻게 해준다? 네, 매입세 공제를 해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하지만 우리가 가세 표준을 안분 생략하는 경우도 우리 살펴봤잖아요. 여기 공통 매입세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안분 계산을 생략하는 사유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러한 안분 계산을 생략하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다 전액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본다는 겁니다. 아셨죠? 뭐든지 안분 계산을 생략하면 전액 가세 표준으로 본다. 전액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가세 기간, 직전 가세 기간 아니다. 그죠? 해당 가세 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에 면세 공급가액, 그러니까 면세 비율이 5% 미만일 경우에 5% 미만일 경우에 이 공통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거예요. 자, 5% 이하 아닙니다. 그죠? 미만입니다. 에이, 뭐 면세 비율 뭐 계산할 것도 없네. 다 가세 그걸로 봐야지라고 하는 거다. 그죠? 하지만 단서 규정이 있습니다. 공통 매입세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우리 안분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500만 원. 우리 가세 표준은 5천만 원이었다. 그죠? 자, 그리고 해당 가세 기간의 공통 매입세액이 자, 5만 원 미만이다. 아유, 뭐 실익도 없네 라고 한다. 그죠? 자, 5만 원 미만인 매입세액은 그냥 전액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자가 공통 사용 제한을 공급하여 전액 가세 표준으로 처리한 공통 매입세액. 자, 요거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자, 우리 이렇게 자, 우리 이게 1기고 자, 요게 예정 신고 기간이고 이게 우리 확정 신고 기간이다. 그죠? 6월 30일이다. 그죠? 자, 요때 매입을 하고요. 자, 요때 공급을 해버렸어요. 자, 우리 요때 1기 말 때 우리 매입세 그러니까 예정 신고 기간 때 우리 공제세액을 계산을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처럼 이 예정 신고 기간 안에 이렇게 매입도 이루어지고 공급을 했다. 그죠? 자, 첫 번째 매입세액을 먼저 계산하지 않아요. 매입세액은 언제 계산한다? 요때 계산하니까요. 자, 첫 번째 공급을 할 때 신규 사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할 제한을 매입을 할 공통으로 사용할 제한을 공급을 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직전 가세 기간이 없기 때문에 전액 가세 표준으로 잡아줘라. 그런 규정이 있었다. 그죠? 안분 계산을 생략하는 경우잖아요. 자, 매입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때 계산하니까 어머 이미 공급할 때 전액 가세 표준으로 잡았네. 그러면 전액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봐라. 이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의미인지 아셨죠? 네. 자, 이번에는 재계산입니다. 어떤 거냐면요. 자, 이런 겸용 사업자가 공통으로 사용 중인 제한을 보유를 하고 있을 때, 자, 우리 매입세 공제 우리 요 시간에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자, 안분하고 정산 또 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감가상각 자산입니다. 자, 건물이 우리 감가상각 자산이잖아요. 자, 이런 걸 취득을 하고요. 그리고 당초 매입세 공제를 전액 받았거나 또는 안분 계산에서 공제받았던 이런 매입세액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면세 비율이 시간의 감에 따라서 증가나 감소가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신문으로 벌어들인 사업이 더 많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상황에서는 그런 광고로 벌어들이고 있는 수익 금액이 더 높을 수도 있겠다. 그죠? 자, 광고는 가세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이런 면세 비율이 차이가 발생할 거거든요. 요 차이가 5% 이상이 되었을 때 요 세 가지를 다 충족했을 때 재계산 규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재계산을 할 때 우리가 다시 재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공제를 추가적으로 더 해주거나 또는 면세비율이 더 증가했다. 그러면 매입세액 공제 금액에서 차감을 해줘 버립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건지 아셨죠? 재계산 금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공통 매입세액에서 자, 곱하기 자, 1 마이너스 감가율 경과된 가세 기간의 수. 자, 이 공식 보니까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나요? 우리 감가상각자산의 간주 공급 계산 방식하고 비슷하다. 그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증감된 면세 비율을 곱해주고 나면 재계산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특이한 게 감가율, 자, 건물 구축물 5%, 기타 기계장치 이런 것들은 25%다. 자, 요거 감가상각자산의 간주 공급 시 가세표준 계산하는 공식하고 율이 다 똑같습니다. 그죠? 재계산은 면세 비율을 더 곱해주는 것밖에 없네요. 그죠? 자, 그리고 이런 재계산은요, 확정 신고 시에만 적용하는 거예요. 자, 예정 신고 시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 예정 신고 시에 적용됐던 것은 의제 매입세액 공제 하나밖에 없었다. 그죠? 자, 매입세액은요, 우리가 시험에 출제될 때 그 불공제 사유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학습을 하면서 중요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런 불공제 사유부터 제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포인트들 있죠. 그거 잘 암기했다가 꼭 문제 풀 때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